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일란 교사입니다. 오늘은 교육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장기를 기증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교육 문제를 알리고 싶어서 돌아가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5분의 교사가 또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이름 발표된 교사만 해서 그 정도 되고 아마 발표 안 된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가려진 선생님들도. 근데 너무 정말로 이게 정말 베르테리오가 인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너무 교육 현장이 척박하니까 그거를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알려고 돌아가시는데 정말 같은 교사였던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살아서 정말 우리의 교육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희생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사가 많이 죽어나가는데에도 교육부하고 국민의힘은 정말로 그 교육법을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로 왜 이렇게까지 교사들이 정말 돌아가시면서까지 교육 법이 잘못됐다. 교사가 정말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법안이 어떤 법안이 그렇게 같이 결렬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교권 침해를 한 그 학부모 같은 경우는 봉사교육을 이수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그런 제도가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 달라 이거예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런 학부모들을 관리를 해줘야지 교사가 마음 놓고 정말 소신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지금 교육부가 반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수업 방해를 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다른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를 하는 아동을 교감이나 교장 또는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또 그것도 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부하고 국힘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결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사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부형이 막 자기 아이 잘해달라고, 자기 아이가 몸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이 뭘 근거해서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겁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교사는 그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 상담을 하러 오시라든가 아니면 연락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막무가내 학부형들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내 아이가 피해를 받았다. 빨리 내 아이의 일을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새벽에도 전화 오고 반드늦은 밤에도 전화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악성 학부모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학부형들을 교육부나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일괄 교육시켜달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막아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 해주겠다고 지금 교육부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법률이 결렬된 겁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죽어가도 교육부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마음 놓고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그런 인권에 대해서
너무 기본이 안 됐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나 교육부 같은 경우는요. 그럼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학부형을 막아주지 못하고 정말 막무가내로 교실로 쳐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수업하고 있는 우리 그 선량한 선배,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를 머리채를 끌어가 당겨가지고 그 바닥에다 짓이기는 이런 사람들이 학부모라고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광란증을 가진 학부모가 분명히 있다고요. 피해의식을 교사한테 푸는 거라고요. 이런 학부형들을 막아달라는데 그걸 못 막아주겠다고 얘기하는 교육부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제정신인 겁니까? 에? 그렇게 많은 교사가 죽어도 남의 일이에요. 남의 동네 얘기인 거라고요. 오죽 그 학부모로부터 시달렸으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정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싶어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각성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하고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방해를 하는 아동을 그 교육부나 또 내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누룽지를 누룽지를 삶고 있는데 누룽지를 저기 하고 있는데 뭔가 탄 냄새가 나는데 우리 집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 아동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왜 다수 아이들을 지금 수업하기도 바쁜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아이들을 생활지도를 어떻게 다 하냐고요. 정말 그 아이들 짐 빠지게 하는 아이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유는 왜 그렇죠? 자기 아이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이래야 된다. 내 아이는 뭐 외국 유학 가서 있을 아이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교육을 받을 거니까 학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아이를 타인 그 아이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바라고 그냥 그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학부모들로 인해서 길러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나무인입니다. 그냥 자기만 소중해요. 자기만. 이런 아이들 여러분 케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교사가 지금 다수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그 짓을 교실에서 계속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경험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6학년이었죠. 근데 보호받지 못해요.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 와가지고 그 칼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필 깎는 칼 있죠. 커터칼을 책상 위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찍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그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어떠냐면은 굉장히 그런 아주 험악한 말을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교사가 그 아이를 케어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 우리는 한 교사가 30명이 넘게 지금 담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 때문에 그 반이 아주 그야말로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분위기가 아주 싸합니다. 담임 뭔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손 들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수업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도 키가 180 뭐 이런 너무 거근 남자 선생님인데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학교가 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도와주려 해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초등은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너무 불쾌한 마음을 갖고 그 아이를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하지만 교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어울리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막무가내로 말이 안 되는 정말 밤새고 동영상을 봤는가 보죠. 와서는 조는 거예요. 그냥 졸면 좋은데 방해를 안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뭐 자기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쪽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6학년이 막 그 교실에서 뛰어내리겠다든가 뭐 이러면
교사가 정신병자가 될 것 같으니 정말 힘들거든요. 그에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더는 도덕으로서 그 반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쩌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랑 이렇게 잘 해서 수업은 할 수 있었지만 정말 다니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케어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교육부나 교육청, 이관에서 이런 아이들 일관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교육 체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못하겠다고 국민의힘하고 교육부가 또 해서 사실은 결렬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의 현수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다고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그 데려다가 그런 그 정신교육을 시킬 이런 것들이 제도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달라는데 안 해주겠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렬됐대요. 이야, 이건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방이라는 그 아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한테 전화하면 뭐 소통이 됩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교사들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는 곳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현수소라고요. 국민의힘하고요. 그런 교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소신을 갖고 아이들을 당당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해치우는 식 그냥 오늘 하루 무사한 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사는 교사들을 여러분들 그 비판하실 분 누가 있으신가요? 야, 정말 기가 막혀서 저는 그 5개를 결렬이 됐더라고요. 반대가 저기 돼갖고. 근데 이것만 봐도요, 나머지 것들은 보지 않아도 정말 교육부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너희들 그냥 죽어날 때도 그냥 그대로 살아라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30만이라는 교사가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도,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집회가 쉬었지 않습니까? 왜요? 여기저기 교사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조문도 가야 되고 선생님들도 쉬셔야 되죠. 이 9월은 또 굉장히 빡세거든요. 2학기 또 신학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꾸려나가는 그 일만도 교사들 만만치 않으니까 주말에 쉬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벌써 이렇게 쉬니까 교육부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한두 번 보고 산 건 아니지만 정말 얼마나 더 많은 교사들이 죽어나가야 정말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아, 너무 가슴 아프고 한심한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져 가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소신 있게 수업하고 소신 있게 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그런 순수한 교사들에 의해서만 교단은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자,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읽어야 될 책부터 써야 될 책부터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일이 있으므로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